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7개월이 넘은 현재 전쟁의 양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무기를 지원받아 러시아 전차 뚜껑도 따고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가 불리한 양상으로 가는 듯 했지만 이마저도 계산한 것처럼 러시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가버리고 식량 보급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초반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이우까지도 위협을 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전쟁 상황은 점차 예상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 12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에 따르면 9월 중순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북동부에서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해방했다고 말했죠. 뭐 이것만 보면 러시아의 공세가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30만 명 정도 군 동원령을 발표합니다. 맞다, 그리고 지금 투표 중이니까 이 투표가 끝나면 이제 러시아는 침략 전쟁이 아닌 방어 전쟁 모드로 돌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말은 즉 모든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거고, 그 모든 방법 중에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럼 느레 그 비밀 블라디미르 푸틴님아,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러시아에게 핵까지 꺼내던 미국 편지구마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12일 우크라이나군은 일주일간의 대공세 작전으로 하르키우를 비롯한 북동부에서 러시아군과 교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수복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우크라이나군의 위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 이후 일주일 만에 제2의 도시 하르키우주의 주요 거점 도시인 바라클리아 등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었는데, 이곳은 러시아군이 군수품을 조달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만큼 우크라이나에겐 엄청난 성과였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고 했던 거 아니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야?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남쪽에서 러시아에게 미끼를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남쪽에 있는 주요 다리와 시설물을 파괴하고 군사를 배치한다. 실시.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흑히 연안 쪽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일단 긴장하고 있어봐. 애들 목소리 낮추고 이리 와봐. 야 러시아 애들 속았냐? 우리는 흑해 연안이 아닌 북동쪽을 공격한다. 여기 있는 애들 연기 잘 마무리하고 바로 움직여. 안되겠다. 아무래도 이 새끼들 만간에 선수 칠 것 같거든. 우리는 흑해 연안에서 교전을 준비한다. 알겠나?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흑해 연안을 공격하는 모션을 주는 척하면서 러시아에게 미끼를 던지고, 러시아는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은 북동부 지역, 그 중에서도 하르키우 지역에 방어선이 부실해진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북동쪽에 미리 배치되어 있던 군사력을 동반해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훅을 주는 척하면서 어퍼컷을 먹여버린 거지. 그렇게 부실해진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비교적 쉽게 뚫려버리게 되었고, 러시아군이 도망가고 난 자리에는 그들의 상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던 각종 탄약, 폭탄, 무기들과 전차, 심지어는 전투 식량까지 아무래도 도망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던 러시아군은 모든 장비를 폭파하지 못한 채 후퇴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은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던 거죠.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정신력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지원, 그 중에서도 하이마스라는 무기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자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장갑 트럭에 탑재한 장비로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굉장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죠. 결국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후방 탄약고와 지휘소를 폭파시켜 보급로와 화력을 초토화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레이더파 발신지를 추적해 정밀 타격을 가함으로써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던 제공권을 무력화하는 등의 활약을 펼치게 되었죠. 와,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네. 근데 푸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 양반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면 푸틴이 아니죠. 지난 9월 21일 푸틴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군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군 동원령. 자자 러시아 국민 여러분, 러시아의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선 부분 동원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들 협조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은 아이러니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군 동원령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전쟁의 양상이 불리해진다면 동원령을 내릴 수 있지 라고 가정한다 해도 모집하는 인원이 조금 에바 쌈바 푸구바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동원령에서 제시한 러시아 예비군이 무려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아니 하늘에서 30만 명의 예비군이 떡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들 18세에서 35세에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몇이나 있겠냐고. 물론 그 중에서도 러시아 조국을 위한 영광을 하면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평화롭게 가족들이랑 스프링빵 좀 먹다가 띵동 하고 편지가 와서 확인해봤더니 영장이네. 오케이 영장 날라왔으니 나도 목숨 바쳐 싸야겠다 라고 생각한 뒤 전투복을 한복하고 총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전선의 현장은 이런 상황이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랑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전차 뚜껑 날려버리고 막 미사일 날라가고 총알 날라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쉽게 참전을 결정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전투력 격차를 보이죠. 또 지금 날씨가 마침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안 그래도 겨울철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집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자다가 갑자기 야전에서 덜덜 떼면서 전쟁까지 해야 하네. 그냥 한마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거지. 결국 이런 상황은 러시아 전역에서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푸틴이 동원령을 내린 9월 21일만 하더라도 최소 425명 이상의 인원이 체포되었고, 최근 주요 도시에서 1300명 이상의 시위대를 구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된 인원들마저 전장으로 보내버린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군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하실로 숨거나 이동 금지령을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 바빴죠. 러시아와 맞붙어있는 국경지대는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막혀있는 상황에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로 향하는 티켓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전부 매진되어서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는 러시아 정부, 동원령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점점 폐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동원령 기간 중에 부대를 이탈하거나 전투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징역 10년을 구형하겠다는 새 법안까지 발표해버리죠. 와,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데? 러시아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워낙 그쪽 국가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차단을 하다 보니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러시아가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상황임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4개의 지역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투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어라? 우크라이나 지역 러시아 합병 계획? 그러니까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해서 20% 정도 점령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투명해도 너무 투명해. 아니면 투표용지 제출하는 곳이 속이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러시아군이 총을 들고 있으니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 투표는 어떻게 진행됐어? 그렇다면 이 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집계된 지역별 찬성률은 루안스크 98.42%, 도네츠크 99.23%, 자포리자 93.11%, 헤르손 87.05%. 이 결과를 보고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는 이 투표의 결과가 깨끗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에서 이 투표를 규탄하는 결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너무 뻔뻔해. 모든 국민이 러시아와 점령지가 병합되는 것을 원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지금부터 방어태세에 돌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투표의 결과가 병합에 찬성한다로 나왔잖아요. 이제 점령지가 법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간주되니 우크라이나군이 병합된 러시아 땅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이다,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점령지는 약 9만 제곱킬로미터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서방에 뒤처지지 않는 엄청난 파괴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요. 만약 우리 영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의심이 여지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러시아와 국민들을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맞다, 이건 허세나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핵무기까지 언급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30만 동원령이 아닌 100만 200만 동원령도 모자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는 것은 핵무기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푸틴은 전쟁 초반부터 이 핵 사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계속 표현해 왔었는데,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또다시 이런 미심쩍은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핵무기라는 것이 인류 문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는 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푸틴의 행동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죠. So urge every nation to recommit to strengthe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What else is happening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ursue critical. 근데 이렇게 경고만 한다고 러시아가 조용해질까?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진짜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가장 먼저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이 깨지게 될 겁니다. 이 조약은 과거 소련이 동의하면서 지금의 러시아도 이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러면 러시아가 물어야 할 책임은 어마어마하겠죠. 왜냐? 핵을 사용하는 순간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전 세계적인 핵 전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는 나라가 있죠.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바로 천조국 미국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 순간 정면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중국, 이란, 파키스탄, 심지어 북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했지만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핵이 없는 국가들도 핵 소유를 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할 테고, 핵을 보유한 나라들도 핵을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명분이. 쉽게 말해 저 자식은 사용하는데 나는 왜 못 써?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하나하나 집결하게 될 거고,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러시아는 진짜 파국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 러시아를 향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결국 러시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런 이유 때문인데, 물론 핵을 한 발 발사하는 순간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느낌으로 전 세계가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푸틴의 핵무기 사용은 그렇게 쉽사리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은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